2025년 7월 5일,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서 해저 폭발이 발생한다. 동일본 대지진의 3배가 넘는 해일이 일본 열도의 4분의 1을 집어삼켰다. 듣기만 해도 섬뜩해지는 이 내용들. 타츠키 료라는 일본 작가가 자신의 꿈을 기록한 만화, 내가 본 미래의 한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 만화, 중화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본 미래는 제목 그대로 작가가 꾼 15가지의 꿈을 정리한 만화로 1999년 첫 발간 당시만 해도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약 10년 뒤 대재해가 온다는 2011년 3월에 정말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이 만화는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지금 일본에 지진 나는데 이 만화가 떠올랐음. 15개 중에 13개가 실현됐어. 이제 딱 2개 남음. 괜히 찜찜해서 비행기 취소했다. 일본 사는데 진지하게 한국으로 피신할까? 이후 2021년 작가는 몇 가지 예언을 더 추가한 완전판을 출간하는데요.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게 바로 난카이 대지진으로 추정되는 예언입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규슈 동쪽부터 혼슈 남쪽까지 이어지는 해곡으로 이곳에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에서 9의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대지진이 2025년 7월 5일 발생해 동일본 대지진을 뛰어넘는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덮칠 거라는 거죠. 물론 그 근거는 어디까지나 작가가 꾼 꿈이라 그냥 뇌피셜 아닌가 싶지만 그냥 넘기기엔 좀 찜찜한 구석이 있긴 한 게요. 실제로 작년 8월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도 휴가나다 해역을 포함한 난카이 해곡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잇따라 관측되기도 했거든요. 급기야 올해 초 일본 지진조사위원회가 난카이 해곡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까지 격상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됐어요. いつ起きても不思議はございません。そういう状態が普段の状態で、これで決して安心することはなくですね、引き続き地震への備えを続けていただきたい。 이런 상황 속에 주일 중국 대사관이 자국민에 일본 여행에 신중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이른바 7월 대재앙설에 대한 불안감은 주변국들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현재 대만이나 홍콩에서는 일본 여행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하는데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었는데 그때 대만 친구가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서 대만 미디어나 기사들을 쭉 찾아봤는데 기사들이나 미디어들도 엄청 많이 뜨고 친구들도 잘 알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만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대만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실제로 홍콩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률은 전년 대비 50% 감소했고 재앙이 닥친다는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의 예약은 최대 83%까지 폭락해서요. 그레이터 베이 항공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노선을 일부 줄였고 홍콩 항공은 아예 일부 노선을 중단해버리기도 했죠. 단순 루머인 줄 알았던 재앙설이 어느샌가 현실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난카이 대지진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일단 난카이 해곡은 워낙 넓은 지역인지라 보통 6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다루곤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양 끝에 있는 Z와 E 구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위험한 분절은 뭐냐? 제일 서쪽에 있는 큐슈 쪽에 있는 분절하고 그 다음에 제일 동쪽에 있는 그 분절이 아직은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평균 주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얘들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인 높습니다. 또한 이 분절들은 단독으로 활동한 경우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움직이면 주변의 것들도 같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A, B 분절은 가장 최근에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파열해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낮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서쪽과 동쪽 구간은 이미 발생 주기가 지나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 중간에 있는 A, B 구간은 이미 1946년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장 7월에 난카이 해곡의 모든 구간이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인 거죠.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뚫고 모든 구간이 파열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명피해는 사망자만 30만 명 이상, 일본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못해도 20년은 걸릴 거라고 추측돼서 이 기간 일본이 입을 피해액은 무려 1,466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 약 1경 3,80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요. 여기에 간접 피해까지 합쳐지면 경제대국 일본도 한순간에 최빈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대지진으로 후지산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는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지진의 발생과 화산 활동은 그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난카이 대지진 후지산의 폭발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마그마방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한 걸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진도 3에서 4 정도의 지진동과 함께 쓰나미까지 덮칠 수 있다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쓰나미의 경우 일본 본토와 대마 해류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해요. 다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많이 증가한 적이 있다 보니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앞으로 한반도도 지진에 취약한 지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당국은 7월 대지항설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작자도 얼마 전 새 책을 출간하며 지진이 꼭 7월 5일에 온다는 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선 지진이 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지라 일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행자 보험에 자연재해 보장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상 연락처나 대피소를 알아두는 등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7월 대지항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